얘들아, 이 집 팔았다. 73세 시어머니가 30년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며느리가 집안 행사 때마다 내뱉던 말 때문이었거든요. 아! 시댁 오기 싫어! 불편해 죽겠네! 짜증나! 집안 행사 때마다. 왜 시댁 얼굴을 봐야 하는 거야? 3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온 할머니가 마침내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년간 정성으로 돌본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가족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지,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관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김영숙 할머니, 올해 73세입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5년째, 아들 내외와 함께 30년간 살아온 3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1층을 지키며 지내고 있었어요. 영숙이 할머니 집은 정말 따뜻한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늘 맛있는 냄새가 나고 할머니의 웃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영숙이 할머니는 참 착한 분이세요.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며느리 미선이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결혼 첫날부터 우리 딸 왔네라고 하시면서 두 손 꼭 잡고 반겨주셨거든요. 김치도 담가주고 반찬도 해주고 손자 돌봄은 물론이고 살림살이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기 전에는 아침마다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엔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동네에서도 저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주머니들도 영숙이 댁 며느리는 정말 복받은 거야 라고 입을 모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마다 반찬통 한가득 싸주고 친정어머니 것까지 따로 챙겨주시고 미선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병까지 해줬어요. 새벽에 해열제 먹여주고 죽 끓여주고 등도 토닥여주고 우리 딸 아픈데 어떻게 안 돌봐줘라면서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거든요. 손자 태어났을 때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100일 잔치, 돌잔치 모든 걸 할머니가 혼자 준비하셨어요. 우리 손자 첫 생일인데 대충 할 수 없지라면서요. 밤에 손자가 울면 할머니가 먼저 달려가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괜찮아. 나도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런 아들 내외는 할머니가 연금이나 받으면서 소소하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워낙 검소하게 사시니까 경제적으로 빠듯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꽤 쏠쏠했어요. 대학로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와 분당에 있는 아파트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매달 4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냥 검소하게 사셔서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경제적으론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통장에는 항상 몇 천만 원씩 들어 있었고 정기적금도 여러 개 넣고 계셨거든요. 돈은 있을 때 모아놔야 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미선이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미선이는 원래 전업주부였어요. 손자가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도 일을 해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당연히 찬성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도 사회생활 해봐야지. 손자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 마. 처음에는 어머니, 오늘 야근이라 집에 늦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더니 점점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회식 있어서 집안 행사 못 가요. 솔직히 매번 가는 것도 피곤하고 제가 안 가도 별 상관없잖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게 입버릇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더니 점점 핑계가 늘어났어요. 할아버지 기일날, 아, 진짜 매번 이런 거 해야 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래요? 회사에서 연차 내기도 눈치 보이는데. 추석 차례에는 어머니, 차례상 차리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생신잔치는 또 어떻고요? 생신도 매년 누가 이렇게 크게 해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요. 할머니는 점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동네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위로해줬지만 할머니 마음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선이는 아예 집안 행사가 있다고 하면 얼굴부터 찌푸렸어요. 아, 또요? 지난번에도 갔는데 또 가야 해요? 이번 주말에는 좀 쉬고 싶었는데.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나서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지못해 오는 티를 확실히 냈거든요. 심지어 친정 어머니 앞에서까지 우리 시댁은 진짜 행사 많아서 죽겠어요. 시댁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는 좋겠다. 시댁 없어서. 영숙이 할머니는 이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미선이가 친정에 전화하는 걸 복도에서 듣게 된 거죠. 속으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30년간 정성으로 키운 며느리가 자신을 오기 싫은 존재로 생각한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하면서 밤새 뒤척였거든요. 더 심한 건 회사 동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였어요. 손자가 우리 엄마가 회사에서 말했대. 시댁 가는 게 제일 싫다고. 매번 행사가 있다고 부른다고.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바깥에서까지 자신과 집안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니.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미선이의 불만은 집안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까지 번졌거든요. 어머님, 김치 너무 맵게 담그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매운 거 안 먹어요. 어머님, 반찬도 너무 많이 만드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간단하게 먹어야 해요. 어머님, 손자 너무 많이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응석바지로 자랄까봐 걱정돼요. 할머니가 30년간 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정타는 작년 할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미선이가 한 말이 어머님 생신도 매년 이렇게 크게 하세요? 요즘 시대에 누가 집에서 손님 초대해요. 솔직히 시댁 오는 거 부담스럽고 피곤해요. 차라리 외식으로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호텔 뷔페라도 가서 간단히 먹으면 되잖아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은 영숙이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모님이 어머, 며느리가 참 솔직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라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작은 고모는 영수가 며느리 말도 일리 있네. 이렇게 큰 상 차리느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고 해요. 50년간 해온 방식으로 가족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그게 이제는 부담스러운 일,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까지 여보, 엄마 좀 말려. 맨날 집안 행사 한다고 부르고 바쁜데 왜 계속 시댁에 가야 해? 솔직히 불편하고 짜증나. 회사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봐. 요즘 누가 그렇게 자주 시댁 가냐고. 이 말을 들은 아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조차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선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너무 자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죠. 30년간 함께 살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손자한테까지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집 오는 거 싫어해요. 맨날 투덜거려요. 할머니가 또 오라고 하네. 왜 맨날 시댁 가야 하지? 라고 말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대요. 7살밖에 안 된 손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집에서 자주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할머니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뭘 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네. 할머니는 며칠간 깊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을 것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부터 추석 준비 어떻게 할까? 뭘 만들어 놓을까? 라고 들떠하셨을 텐데 이번엔 말이 없으셨어요. 미선이는 또 올해도 추석 차례 준비해야 해요? 솔직히 시댁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와야 해요? 회사에서 추석 연휴에 팀 워크숍 간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 안 와도 돼. 나도 이제 직업네.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할머니답지 않은 반응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라고 하시면서 서운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피곤하신가 보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나 봐라고 말이죠. 미선이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네.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어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팔 생각이 있는데. 30년간 살던 집, 아들 내외와 함께 추억을 쌓던 그 집을 말이에요. 중개업소 박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강남구 단독주택이라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어머니, 이 집이 지금 시세로 15억은 좋게 될 텐데. 정말 파실 거예요? 위치도 좋고 집도 너무 좋은데 왜 갑자기 파시려고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팔 거야. 빨리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연락 줘. 급하게 팔 생각은 없지만 좋은 조건이면 바로 결정할게. 박 사장은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차렸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런 좋은 집을. 아니야, 그냥 이제 혼자 살고 싶어서. 이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실 할머니는 며칠 밤을 새우며 이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엔 그냥 참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집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마당,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함께 김치를 담갔던 부엌, 손자가 태어났을 때 준비했던 방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이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구나. 일주일 후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15억에 사겠다는 분이 있어요. 조건도 좋고 깔끔하게 거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 계약하자.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30년간 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짐이 되었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댁 오기 싫어, 부담스러워, 짜증나. 그렇다면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유명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며느리는 직장 동료 이야기를, 손자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이 집 팔았다. 숟가락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식탁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어요. 아들은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자는 할머니, 우리 집 팔았어요?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진짜 팔았어. 내일 계약 완료되고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아들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도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님, 정말이에요? 농담이시죠? 왜 갑자기 집을? 할머니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농담 아니야. 15억에 팔았어. 현금 거래로. 15억.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들은 이 집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댁 오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라고 말했는지를. 할머니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어요. 어머니, 그게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바빠서. 아니야, 넌 정직했어. 나도 정직하게 말하는 거야. 서로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15억에 팔았어. 나는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집안 행사? 이제 없어. 나 혼자 뭘 어떻게 해. 좋잖아. 이제 시댁 올 일도 없고. 그동안 매번 오기 싫어. 짜증나. 부담스러워라고 했잖아.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 시댁이 없어졌으니까.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이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엄마,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3년 동안 들었어. 오기 싫어. 짜증나. 부담스러워. 매번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친정에 전화해서 시댁 험담하고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집 이야기하고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빴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왜 오기 싫다, 짜증난다고 해? 3년 동안 매번 들었어. 이제 알겠어. 내가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할머니는 감정을 추스르며 계속 말했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 들었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댁 진짜 싫어 죽겠다고 하는 것도, 회사 사람들한테 시댁 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손자 앞에서까지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하는 것도. 미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할머니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3년 동안 같은 말을 하면서 모르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선아, 너는 나한테 솔직했어. 이제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이런 상황이 싫었어. 매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내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너무 맵다, 너무 많다는 소리 듣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취급받는 것도.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 집에서 계속.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엄마가 미선이를 이해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미선이 편만 드네. 나는 가족이 아니야? 아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보다 아내의 편을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손자가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7살 손자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도 좋아하고 할머니 집도 좋아해요. 엄마가 할머니 싫다고 해도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사람이 멈췄어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찔렀거든요.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준이. 할머니도 준이 제일 좋아해. 미선이가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후였어요. 미선아,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서로한테 좋은 일이야. 너도 이제 시댁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고 나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잠을 못 이뤘어요. 미선이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매일 차려주던 밥상, 아이 돌봄, 집안일, 심지어 자신이 아플 때의 간병까지. 여보, 어머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윤준이 돌봄은 누가 해? 나 직장 다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정말 집을 팔 줄은 몰랐어. 설마 했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아이 돌봄 비용, 가사 도우미 비용, 반찬 배달 비용. 할머니가 해주던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불평만. 이틀 후 할머니는 정말로 부동산 계약을 완료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 봤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야, 이미 계약했어. 그리고 나도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서로 편해질 거야. 할머니는 이미 새 집도 알아봤어요.
강남역 근처 깔끔한 원룸 오피스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15억 중에 3억은 오피스텔 사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을 거야. 월세 받을 것도 있으니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정말 실망하셨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실망? 아니야. 그냥 이해했어.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한 달 후 할머니는 정말로 이사를 나갔어요. 아들 가족은 할머니가 싸준 마지막 밑반찬을 먹으며 울컥했어요. 엄마 김치 이제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서러워. 미선이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매일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첫 서예 수업날 할머니는 설렜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언제적이었지? 서예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머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아, 그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서요. 요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고. 영수가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넘쳐? 뭔 좋은 일 있어? 그냥 홀가분해서 그런가 봐.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는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들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모든 걸 직접 해야 했거든요. 첫째로 아이 돌봄이 문제였어요. 미선이는 회사 끝나고 급하게 집에 와서 윤준이를 챙겨야 했는데 할머니가 해주던 것만큼 잘 안 됐어요. 엄마, 배고파요. 할머니는 맛있는 거 많이 해줬는데. 둘째로 집안일이 산더미였어요. 빨래, 청소, 요리. 할머니가 알아서 해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미선이가 해야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 모든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셋째로 음식이 문제였어요. 할머니가 담가주던 김치가 떨어져 가니까 시중에서 사 먹는 김치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여보, 엄마 김치가 이렇게 맛있었나? 이거 먹다가 시중 김치 먹으니까 맛이 없어. 반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사 먹자니 돈도 많이 들고 집에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솜씨도 부족했어요.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선이는 마트에서 김치를 사면서 울컥했어요. 어머님 김치가 이렇게 좋았는데 나는 맛있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어머님한테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이 해주시던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맞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윤준이도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준 계란찜도 먹고 싶고. 준이야,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 왜요? 할머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다른 곳에서 살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선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거든요. 미선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네, 집안일이 좀 많아져서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모든 걸 해주셔서 직장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때서야 미선이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어느 날 저녁 미선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사과하고 싶어. 정말 진심으로. 나도 그래.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할머니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거였어요. 영숙이 댁어머님,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젊어지신 것 같아. 미선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면서도 자신들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신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없이도 그렇게 잘 지내시는구나. 3개월 후 어느 주말 미선이는 윤준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할머니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도 더 세련되고 표정도 훨씬 밝았어요. 서예 수업 친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워 보였어요. 할머니, 윤준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준이네. 많이 컸네.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반가워하셨지만 미선이에게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서예 수업 친구들이 영수가 이게 그 예쁜 손자구나라고 하자 할머니는 응, 우리 손자야. 정말 착하지?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선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며느리야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을 텐데.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죄송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선아,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도 내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마음 가져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날 집에 돌아온 미선이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우리 없이도. 그래서 기분이 어때? 복잡해. 어머님이 행복하시니까 다행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싶어서. 아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때서야 미선이는 진짜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할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머님이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은 표현하지 않고 불평만 했어. 윤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다시 같이 살자고 해봐요. 준이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있어.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 그런데 미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한 번씩 할머니가 계신 곳 근처에 가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직접 찾아가지는 않고 멀리서 할머니가 잘 지내시는지만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서예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고 동년배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미선이는 할머니의 SNS를 몰래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셨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추석이었어요. 할머니 없는 첫 번째 명절이었거든요. 미선이는 서툴게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여보, 이거 맞나?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더라?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다 해주셔서. 윤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말에 미선이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추석 당일 미선이는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미선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늘 추석인데 차례상 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잘 안 되어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들어와. 할머니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고 할머니의 새로운 취미생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응, 나쁘지 않아. 미선이는 차례상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 몇 번 말해줬는데 기억 안 나니? 어머님, 그때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미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불평만 했어요. 어머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3개월 동안 어머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님의 사랑이었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선아, 사과는 진작에 받았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 애초에 화낸 건 아니었어.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차를 우려주시며 계속 말했어요. 미선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 너희한테 고마워. 예.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거야. 이제야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미선이는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워하고 계신다니.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지. 하지만 그것도 배움이야. 너도 이제 알았잖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으로.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강요하지 말자. 나도 너희한테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을게. 너희도 나한테 꼭 해달라고 강요하지 말고. 할머니의 제안이었어요. 서로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관계 말이에요. 정말 보고 싶을 때만 만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탁하고 그렇게 지내자. 미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미선이는 더 이상 집안 행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미선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윤준이랑 같이 뵈러 가도 될까요? 어머님이 하시는 서예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좋아. 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미선이에게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미선이는 할머니께 꼭 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서예 전시회를 열었을 때 미선이 가족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축하해 드렸어요. 어머님 작품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도 기뻐하셨어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뿌듯하네. 미선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할머니가 먼저 연락 주셨어요. 미선아, 윤준이 돌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정 힘들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부담 갖지 말고. 1년 후 미선이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둘째를 가졌는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주가 또 생긴다고?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떤 조건이든. 나도 내 생활은 유지할 거야. 서예도 하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네, 당연히 괜찮아요. 어머님 인생이 우선이에요. 2년이 지난 지금 두 가족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서예 동호회 회장도 맡으시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셔서 가끔 지역센터에서 강의도 하세요. 70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존경해요. 미선이는 진정으로 변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머님, 오늘도 윤준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고마워할 것까지야. 손주 보는 건 나도 즐거워.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들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요. 엄마, 미선이 요즘 둘째 때문에 힘들어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내일 가서 윤준이 봐줄게.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 요가 수업은 괜찮으세요? 아, 그것도 생각해줘서 고마워. 요가는 오후에 있으니까 괜찮아. 손자 윤준이가 이제 9살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님은 서예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는 멋진 분이라고 말한대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께 배우고 싶은 게 많다고 했어요.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 할머니의 잘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라는 말은 분노가 아니라 용기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용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용기였거든요.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집을 판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찾았고, 며느리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우리는 더 좋은 관계가 되었어.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 배우자가 해주는 모든 것, 가족들이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